여자로서 좀 내가 매력적이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케어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이 이제 부부 생활 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계를 안 했던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은 또 재미있는 주제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장기 커플이라면, 부부라면 부부 관계에 대한 횟수에 대한 주제입니다. 제가 당연히 19금의 이야기를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. 모르는 사람 보고 19금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닙니다. 이 네일 아트를 받으면서 스몰 토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9금으로 넘어가다. 일단 남동생이 10월에 결혼을 했어요. 이제 누나로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. 네일 아트 샵을 제가 예약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. 근데 아무 대화도 않고 이렇게 받을 순 없잖아. 혹시 결혼하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당연히 결혼했죠. 벌써 2년차 됐다고요. 대답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부부 생활 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좋은 점은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? 반대로는 커플 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잠자리에 대해서 안 맞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드는데, 그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으셨어요. 내년에 결혼하는 것을 약속하고 식장까지 잡은 상황이었습니다. 횟수를 좀 그래도 늘려달라, 노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친이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. 뭔가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가 없어. 이게 빡이 친 거죠. 결국에는 막바지에 남자친구한테 이제 하자라는 그런 거론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1년 정도를 관계를 안 했던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? 이러시면서 저한테 마치 내가 무당처럼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도 경험했던 부분들이니까 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. 커플 때는 잘 이렇게 해왔는데 부부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해지고 분위기 잡기도 어렵고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분명히 내가 10년 사귀었을 때는 고자가 아니었는데 결혼하면서 고자가 된 것이냐 막 이러면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었고, 근데 이게 먼저 쉽게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꾸 물꼬를 트게 되더라고요. 좀 한편으로는 내가 뭐 너무 밝히는 건가? 내가 매력적이지 않나? 나를 사랑하지 않나?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냥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전에는 약간 막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항상 나만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. 남편이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주면 서로 노력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. 횟수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싶다. 남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.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약간 자기는 갑자기 관계에 대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밖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거론 자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닌데, 근데 그 말을 먼저 꺼내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.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멜랑콜리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다.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.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이 생겼을 때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. 감정 실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해결해야 되는 그 논지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. 감정에 대해서 매몰되다 보니까 해결점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서로의 감정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감정은 차분하게 내려놓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시고, 그리고 멜랑콜리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더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전에 커플로 지냈을 때는 누가 먼저 하냐 이 부분도 중요한 가치로 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앞으로 내가 잠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. 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.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 물어봐요. 활동기 있으신가요? 부스팅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요. 그를 위해서 해보자 라고 했던 게 나중에 점점점 뇌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더라고요.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한 횟수에 불만족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저의 현실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렸는데, 첫 번째 결론은 관계 횟수는 성욕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차이구나 입니다. 그래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표현하고 먼저 거론하는 게 핵심이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났던 결론은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더 그 잠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맞구나, 이걸 좀 느꼈어요.
느꼈어요. 부부라는 게 사소한 이유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엔 갈라서는 거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갈라서려고 처음에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.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사는 게 부부이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. 진지했다. 또 다음번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!